민준 의사는 병원의 긴 복도를 빠르게 걸어 들어갔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며 그의 긴 그림자가 반사되었다. 오늘 밤 근무는 그렇게 바쁘지 않았지만 무언가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병원은 여전히 매일과 똑같습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간호사들이 오가며 돌바닥 위로 카트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사로 일한 10년 동안 몇 번만 경험해본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무엇인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혜진이는 신생아를 돌보는 보육원 앞에 멈췄다. 부드러운 빛이 각각의 작은 요람을 비춥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잠을 자고 있었고 몇몇 아이들만 살짝 울고 있었지만 그 공간은 여전히 본래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혜진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간호사 지은이 돌아왔다. 그녀는 꽤 오랫동안 거기 서 있었던 것 같았고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내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혜진이도 있어요. 지은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고개를 돌려 바라보지 않았다. 응, 뭐야? 민준이 물었어요. 지은은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대답했다. 오늘 일은 아침 제왕절개로 아기가 태어났지만 아직까지 아기를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민준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에요? 가족은 어디에 있나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아기의 엄마는 수술 직후 실종되었으며 신원도 없고 정보도 없었습니다. 민준은 눈살을 찌푸렸다. 알려지지 않은 어머니,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노숙 여성, 아이를 버린 엄마, 또는 드물지만 누군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임산부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그는 불안해졌다. 그녀는 어떻게 실종되었나요? 혜진이 물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은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외과 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했지만 환자의 상태는 아직도 매우 약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간호사가 돌보는 가운데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약 2시간 후 간호사가 그녀를 확인하러 돌아왔을 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민준은 복도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에 살짝 몸을 떨었다. 대수술을 받고 많은 피를 흘린 후 적어도 하루는 회복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병원을 나설 수 있다. 보안 카메라는 어떤가요? 혜진이 물었어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대답했다. 혜진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부 수술을 받은 사람이 그냥 일어나서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혜진은 다시 방 안을 돌아보았고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들 사이로 들어갔다. 혜진은 원치 않는 아이를 쉽게 알아봤다. 한 아기 소녀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작았고 그의 몸은 담요 아래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활짝 뜨여 있었고 검었으며 그의 피부는 신생아에게 보통 보이는 건강한 분홍빛이 없는 듯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에 대해 뭔가 매우 이상한 점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주변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그 동물은 조용히 누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눈이 크게 뜨여 있을 수도 있는데 딱히 생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아마도 이 아이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민주는 아기의 침대로 가서 아기의 심장 박동과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꾸준히 뛰고 호흡이 안정적인 아주 건강한 아기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에는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어. 혜진이 물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전화도 없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어요. 민주는 생각에 잠겼다. 만약 이것이 전형적인 유아 유기 사례라면 어머니는 어떤 단서, 편지, 가짜 이름, 심지어 몇 가지 정보라도 남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저하는 듯했다. 기분이 어때요? 민준이 이어서 말했다. 누군가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지은의 말에 민준은 약간 몸을 떨었다. 지은은 누군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추었다. 모르겠지만 제가 교대 근무를 시작한 이후로 누군가 어둠 속에서 서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의사도 아니고 환자 가족도 아닌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주는 심호흡을 했다. 혜진은 지은의 마음을 알고 있다. 당황하거나 환상에 빠지는 유형이 아닙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면 뭔가 정말 잘못되었다는 뜻이에요. 창밖은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작은 병원 마당을 비추었고 땅에 있는 맨나무 가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앞으로 긴 밤이 기다리고 있다. 혜진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에 솟아올랐다. 그 소년의 눈은 여전히 뜨여 있었고 그의 검은 동공은 희미한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복도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그의 눈은 모퉁이로 사라지는 낯선 남자의 모습을 여전히 따라갔다. 불안감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누구야? 왜 아기를 알고 있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가 그것을 여기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까? 이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민주는 재빨리 당직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그날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 명단을 확인했다. 그의 설명과 일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들어왔나요? 민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병원에서 그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을까? 지은이 들어와서 그의 얼굴을 보고 곧바로 물었다. 혜진아, 뭔가 이상해 보이지? 그는 방문자 목록에 없습니다. 지은은 입술을 다물고 살짝 뒤로 물러섰다. 그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병원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정확히. 그 후 몇 초 동안은 아무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공간에는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남았다. 마지막으로 지은은 부드럽게 말했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젯밤부터 누군가 병원을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민주는 돌아서서 물었다. 왜 좀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상상일 뿐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젯밤 근무를 하던 중 병원 문 밖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오랜 시간. 처음에는 환자의 가족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내가 유리문에 다가가 뒤돌아보았을 때
그는 사라졌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만약 그 사람이라면? 혜진이 갑자기 말을 내뱉으며 멈췄다. 지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혜진이는 아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유리문으로 보육실 쪽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지만 다른 소년의 눈은 뜬 채로 있었습니다. 지은도 그것을 깨달았다. 혜진아, 알아. 그녀는 속삭였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기는 태어난 이후로 거의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느낌이 그의 몸을 휩쓸었다. 혜진이는 많은 아기를 봤지만 이런 아기는 처음 봤어요. 지은은 침을 침껏 삼켰다. 혜진이는 혹시 이 아기가 평범한 아기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나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혜진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지 않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혜진 씨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야 합니다. 혜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재빨리 자료실로 걸어가서 자료실에 쌓인 서류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눈은 각 줄을 훑어본다. 병원 기록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익명의 여성은 중태로 병원에 입원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은 후 사라졌습니다. 개인정보도 없고 서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무언가에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외과의의 기록 아래에 초음파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수술 전 찍은 사진으로 태아의 모양을 생생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초음파 사진에서 아기의 눈이 뜨여 있다는 점입니다. 민준의 목이 마르다. 이는 실수일 리가 없습니다. 태아는 보통 자궁에 있는 동안 눈을 완전히 감습니다. 이 시기에 눈을 뜨는 것은 극히 드물거나 불가능합니다. 그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혜진은 지은에게로 돌아서서 사진을 보여주었다. 지은은 곧바로 입을 가렸고 눈을 크게 떴다. 혜진아, 이 아이가 다른 아이와 다르다는 거야. 지은은 몸을 떨었다. 그때 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좀 이상해요. 혜진은 몇 초 동안 망설이다가 듣기 버튼을 눌렀다. 전화의 반대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를 더 이상 찾지 마세요. 민준의 심장이 멈췄다. 누구야? 전화 반대편의 목소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혜진이는 아기를 보호할 수 없었어요. 혜진이는 누구예요? 민준은 거의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전화는 끊어졌다. 그는 생각 없이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다. 구독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알 수 없는 불안이 그의 마음을 채웠고 누군가는 그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람은 그가 계속 조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누가 전화했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혜진은 어두운 복도를 바라보았다. 네온 불빛이 불규칙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평범한 야간 근무가 벗어날 수 없는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혜진은 다시 한번 그 아이를 돌아보았다. 그것은 여전히 눈을 뜬 채로 있었고 이번에는 치가 그것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무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요.
이상한 전화통화 이후 당직실의 분위기는 굳어졌다. 치는 전화기를 테이블에 내려놓았고 그의 마음은 답이 없는 일련의 질문으로 가득 찼다. 그들을 쫓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아기가 정말 누구냐는 거예요. 혜진은 지은을 바라보았다. 젊은 간호사가 그의 옆에 서서 손으로 유니폼 자락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치는 한숨을 쉬었다. 혜진이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은은 침을 침껏 삼켰다. 혜진은 이게 엄마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치는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물론입니다. 여성은 제왕절개 수술 직후에 사라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도와줬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녀를 데려갔을 것이다. 지은은 살짝 몸을 떨었다. 그러면 그들이 아기를 데리러 돌아온다고 해도 어때요? 그녀의 질문에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다. 이때 치는 이전에 어떤 환자에게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진은 휴대전화를 꺼내 연락처 목록을 열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종이 3번 울린 후 깊은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치 선생님, 왜 지금 전화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여전히 민사조사부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치는 재빨리 대답했다. 전화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잠시 침묵한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러세요? 그래서 제 자리에는 이상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출산 직후 실종되었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누군가가 아기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화 반대편의 남자가 숨을 들이쉬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혜진 씨, 그녀의 정보를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바이오마커나 관련 항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비교할 만한 것이 필요해요. 치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혈액 샘플을 보관하나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지다. 이 절차에 따르면 환자의 혈액 샘플은 파기되기 전 최소 24시간 동안 보관됩니다. 좋은. 치는 다시 전화기로 돌아갔다. 샘플을 보내드릴게요.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당신 같은 의사가 범죄 수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내 아기를 지켜보고 있어요. 전화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잠시 말이 없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혜진이는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글쎄, 적어도 우리는 노력해야죠. 치가 일어섰다. 어서요. 아기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그들이 보육원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지은이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아요. 지은이 말을 더듬었다. 치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 문은 간호사가 들어오고 나간 후 항상 잠겨 있습니다. 지은은 침을 삼켰다. 누군가가 그것을 열었습니다.
두 남자는 문을 밀고 들어갔는데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기용 침대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고 아기들은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침대를 보았을 때 아기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은이 소리쳤다. 안 돼요. 치는 재빨리 주변을 확인하러 달려갔다.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다. 소리도 없고 아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납치당한 게 분명해요. 지은은 거의 당황했다. 우리는 경비원에게 전화해서 누가 저지른 일인지 알아내야 해요.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 둘 다 재생됩니다. 사람이 없는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가 작은 물건을 품에 안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은과 지은은 망설임 없이 곧바로 그 사람을 쫓아갔다. 뒤돌아보았지만 얼굴은 후드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좌회전해서 비상구를 향해 달려갔다. 치는 달려갔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혜진이 힘겹게 밀었지만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다. 그는 계산했다. 젠장. 치가 문을 두드렸다. 지은은 숨이 막혔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치는 뒤로 물러서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잠깐 돌아가세요. 우리는 그가 도망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병원 정문으로 돌아갔지만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병원 마당은 텅 비어 있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가로등만 비치고 있을 뿐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라졌다. 지은은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눈은 여전히 앞에 빈 공간에 고정되어 있었다. 안 돼요. 신생아를 품은 사람이 그렇게 빨리 사라졌을 리가 없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더라면 말입니다. 병원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답답해졌습니다. 모든 일이 민준이 통제할 수 없는 악몽처럼 너무 빨리 일어났다. 신생아가 병원 바로 앞에서 납치되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목격자도 없이, 도움 요청 한마디 없이요. 지은은 아직도 충격에 빠져 있었고 보안번호를 누르는 동안 그녀의 손은 떨렸다. 하지만 민주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계산했다. 15분도 지나지 않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 전체를 봉쇄하고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고 병원 직원을 신문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영상에는 납치범을 쫓는 민준과 지은의 모습만 담겼다. 어머니가 죽었을 때처럼 카메라 시스템이 고장났어요. 또 다른 기술적 오류, 또 다른 소름 돋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민주는 구석에 서서 모두가 뛰어다니는 것을 지켜보았다. 차가운 눈빛을 지닌 중년 경찰서장이 그에게 다가왔다. 민준 선생님, 아기를 마지막으로 본 분이신가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보육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고 아기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거운 눈을 빛냈다. 당신이 발견한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나요? 민주는 잠시 주저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몇 시간 전에 한 남자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는 아기를 병원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누구야? 모르겠어요. 그는 방문자 명단에 없었고, 이름도 남기지 않았으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눈살을 찌푸렸다. 낯선 남자가 그에게 아기가 있다고 경고한 후, 그 아기가 사라진다. 좋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은 공책을 넘기며 재빨리 몇 줄을 적었습니다. 혜진 씨가 그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민주는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그 남자의 얼굴에는 뭔가 매우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평범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왼쪽 관자놀이에 긴 흉터가 있다. 경찰관은 글쓰기를 멈추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오른쪽 관자놀이에 흉터가 있나요? 그는 잠시 민준을 응시하더니 갑자기 책을 덮었다. 우리는 이 남자를 이미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지은은 놀랐다. 그는 누구인지 아시나요? 경찰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를 숙고하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수배자 명단에 올라있던 남자였습니다. 범인. 민준이 물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경찰관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는 원래 형사였는데 몇 년 전 의문의 사건에 연루된 뒤 실종됐습니다. 지은이는 나를 이용했다. 어떤 사건이에요? 경찰관은 누군가가 엿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는 듯이 다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아기 납치 사건. 민준과 지은은 둘 다 깜짝 놀랐다. 경찰관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는 한때 아동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해결되기 직전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민준은 등골에 오한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이 사건이 해당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찰관은 생각에 잠겼다. 아직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는 민준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닙니다. 민준은 숨을 멈췄다. 무슨 뜻이에요? 경찰관은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하나의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기의 엄마는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며 그것이 그녀를 표적이 되게 했을지도 모른다. 민준은 이상한 초음파 사진을 떠올린다. 아마도 그녀는 도망갔을 거예요. 지은이 속삭였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병원은 점차 정상화되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떠났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소규모 감시팀을 남겨두었습니다. 민준은 당직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그 소녀는 이미 사라져 버렸고 그것을 막을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다. 혜진은 이마에 손을 얹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다. 지은이 머리를 내밀었다. 혜진아, 괜찮아. 민주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지은은 갑자기 뭔가를 떠올렸다. 아, 방금 파일을 확인했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야? 지은은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 내용은 산부인과 기록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민준이 그것을 받아서 열어보았다.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해. 그들이 찾지 못하게 해. 아래에는 식별 표시 같은 이상한 기호가 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응시했다. 혜진은 이 상징을 본 적이 있어요. 치는 긴장감이 자신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실종된 어머니의 손목에 새겨진 문신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들고 있는 종이와 똑같습니다. 그의 시선은 짧지만 가슴 아픈 말에 고정되어 있었다. 보호해. 그들이 표적을 찾지 못하게 해. 그 선 바로 아래에는 그가 실종된 어머니의 손목에서 본 문신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느낌이 그의 몸에 스며들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계속 한 가지 질문이 반복되었다. 이 메시지를 남긴 사람은 누구일까? 혜진은 지은을 바라보며 그녀도 똑같이 당황해하는 것을 보았다. 이 서류가 산부인과 서류함에 있는 게 확실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 떠난 후에 나는 모든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문서 끝부분을 넘겨보니 2페이지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치는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 여기에 올렸어요. 하지만 누가? 그 사람은 어머니 본인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치는 종이를 가볍게 쥐고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산모는 출산 직후 실종되고 수수께끼의 남자가 그에게 아기의 존재를 경고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병원 카메라가 이상하게 작동하고 이제는 아기도 실종된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혜진은 지은에게로 돌아섰다. 뭐 도와드릴까요? 지은은 즉시 수락했다. 무엇? 우리는 이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지은은 잠시 주저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대학의 기호학 연구부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에게 보내보도록 할게요. 지은은 휴대전화를 꺼내서 그 신문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다. 치는 기다리는 동안 앉아서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혜진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무언가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지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쳐다본 후 그를 돌아봤다. 그는 다시 문자를 보냈다. 치는 기다리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은은 메시지를 읽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느렸다. 이 상징은 비밀 조직의 소유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증인 보호와 관련된 일부 문서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치는 놀랐다. 증인 보호.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상징이 범죄 조직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중요한 증인과 관련된 많은 사건에 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치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 어머니가 어떤 사건의 증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을까? 유능한. 지은은 대답한 뒤 이어 말했다. 그렇다면 그녀가 쫓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말에 두 사람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만약 어미가 사냥당한다면 이제 아기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치는 일어섰다. 너무 늦기 전에 그녀를 찾아야 해요. 20분 후, 지와 지은은 작은 병원 강의실에 앉아 실종 사건 이후 방금 파견된 경찰서장과 고위 경위를 마주보았다. 검사관은 40대 초반의 남자로 짧은 머리에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눈을 치에게 고정했다. 혜진 씨한테 소식 있어요? 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그들에게로 밀어냈다. 우리는 이것을 산부인과 기록에서 발견했습니다. 보안관은 종이를 집어들고 그 상징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검사관은 잠깐 흘낏 보고 즉시 반응했다. 이 상징은 전에도 본 적이 있어요. 지은과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디? 치는 곧바로 물었다. 검사관은 테이블에 손을 얹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2년 전 증인 보호 사건에서요. 방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지은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누구예요? 검사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법의학 의사였습니다. 치는 깜짝 놀랐다. 법의학 의사. 검사는 계속됩니다. 2년 전, 그녀는 대형범죄 조직과 관련된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불법 장기매매와 관련된 일련의 살인사건을 밝혀낸다. 지은은 한숨을 내쉬었다. 맙서사. 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가 살아서 증언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검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고 신원을 바꾸었으며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녀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은이가 물었다. 검사관은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그녀가 발견되었다고 믿습니다. 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만약 다른 조직이 그녀를 발견했다면 아마도 아기도 발견했을 겁니다. 그녀를 찾아야 해요.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검사관은 그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녀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하고 있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치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야? 검사관은 천천히 대답했다. 그녀가 납치되었다는 흔적도 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상황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실종되었고 아기는 납치되었으며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한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지은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테이블 위의 종이를 조심스럽게 뒤집었다. 만약 그녀도 납치당했다면 그들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나요? 경위는 부하로부터 받은 새로운 파일을 검토하고 있는 경찰서장 쪽으로 턱을 들어올렸다. 그는 몇 페이지를 넘기더니 빨리 읽은 뒤 말을 이었다. 우리는 방금 그녀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약 10km 떨어진 곳, 도시 남쪽에 버려진 산업지역에서 N자 모양으로 약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치는 일어나 앉았다. 거기 가본 사람 있나요? 스카우트들이 출발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가로질러 차갑게 감독관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리는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모든 단어의 위험이 담겨 있는 것처럼 뚜렷한 위협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사람들이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경찰관이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경험이 풍부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검사관은 두려움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세요? 검사관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흉터가 있는 남자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고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계산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민준과 지은을 바라보았고 그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누군가가 그들의 생각을 모두 읽어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우리는 그녀를 데려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마치 아무것도 그의 결정을 바꿀 수 없을 것처럼. 민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혜진이는 너무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친 여자와 아이를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은은 움직이지 않고 한숨을 쉬며 그 여자를 바라보다가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지만 동시에 이 위험에 맞서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관은 돌아서며 그의 눈은 경찰에게 행동 준비를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조용히 문으로 다가갔다. 민주는 싸우거나 도망치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 도망치면 그 여자와 아이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을 거야. 민준은 결심했다. 흉터가 있는 남자는 오랫동안 민준을 바라보더니 턱을 들어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글쎄요. 여러분이 끝까지 플레이하고 싶다면 우리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러자 두 남자가 다가왔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명령을 기다리는 듯했다. 창고 안의 분위기는 긴장되었다. 민주는 이 사람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위협을 느꼈다. 혜진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목 옆이 흐릿하고 머리가 약간 기울어졌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것을 여러분이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장에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기를 원해요. 치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질문의 기색이 없었고 오직 확신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지금 떠나면 일이 복잡해지지 않을 겁니다. 검사관은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신생아는 당신들의 것이에요. 또 다른 젊은 남자가 손을 들어 대화가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나는 논쟁할 시간이 없어. 그녀를 우리에게 줘.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지만 경감이 그의 길을 막았다. 한 걸음만 더 가면 내가 수갑을 채우지 않고 이곳을 나갈 수 있을지 보장할 수 없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공간은 칼로 자를 수 있는 긴장감으로 짙어진다. 치는 그들의 집단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위험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혜진이 몸을 숙이자 그 여인이 매우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그들은 조직의 일원이지만 유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그의 소매를 움켜쥐며 힘없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기는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쇠입니다. 혜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거대한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다렸다. 무슨 열쇠요?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흉터가 있는 남자는 인내심을 잃었다. 그는 그들에게로 재빨리 걸어갔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다시 플레이하세요. 또 다른 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바퀴가 땅을 세게 긁으며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차가 갑자기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나왔다. 병원에 치를 찾아온 사람은 바로 관자놀이에 흉터가 있는 남자였다. 그의 눈은 차가웠고 빠르게 주변을 훑어보더니 반대편에 있는 두 사람에게 멈췄다. 당신은 아기를 만질 권리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단어 하나하나가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창고 앞에 있던 두 남자가 즉시 경계했습니다. 시에 흉터가 있는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그럼 당신도 그녀를 찾았어요. 새로 온 사람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기 전에 여기서 나가라. 그 젊은 남자는 비웃듯이 웃었다.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어. 일을 망치지 마. 그 아이는 내 것이 아니야. 그럼 이건 누구 소유죠? 새로 온 사람은 잠시 멈추더니 그의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번쩍였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것입니다. 그 말에 두 남자는 잠시 굳어졌다. 치는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 간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에 흉터가 있는 남자가 갑자기 뒤로 물러나면서 동료들에게 떠나라고 신호했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놀랐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돌아서 밤속으로 사라졌다. 트럭이 굉음을 울리며 먼지구름을 일으켰다. 다른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침묵을 깬 사람은 민준이었다. 혜진이 누구야? 관자놀이에 흉터가 있는 남자가 그를 돌아보았다. 나는 보호자예요. 누구를 보호하라는 거야? 그는 지은의 몸에 힘없이 기대어 있는 여자 쪽으로 턱을 돌렸다. 그녀와 아기 치는 자신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럼 아기는 누구예요? 그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그것은 그들이 영원히 지우고 싶어하는 비밀의 유일한 살아있는 증인이에요. 창고 공간에는 방금 벌어진 대결의 냉기가 아직도 감돌고 있었다. 트럭은 이미 사라졌지만 방금 일어난 일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치는 관자놀이에 흉터가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찼다. 비밀을 목격한 유일한 사람, 혜진이 반복했다. 무슨 뜻이에요? 그 남자는 눈을 내리깔고 숨을 내쉬었다. 아마도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는 허약한 여자 옆에 앉았다. 그의 눈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그녀의 이름은 혜진이에요. 그 이름은 며칠 동안 내 마음을 괴롭혔던 수수께끼의 안개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치는 눈을 깜빡이며 숨을 헐떡였다. 혜진이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없애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 지은은 그들을 바라보며 치에게 속삭였다. 그들은 서로를 알고 있어요.
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그 남자가 이어 말했다. 혜진은 내가 조사한 사건의 법의학자였습니다. 결코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사건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시멘트 바닥에 놓았다. 치는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 그것은 흑백 사진이었고 중앙에 실험실이 보였습니다. 그 방에는 커다란 유리 케이지가 있었고 그 안에는 성장하고 있는 태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은이 속삭였다. 그 남자는 사진을 보며 목소리가 낮아졌다. 실험이에요. 혜진은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찬 눈으로 고개를 들기 위해 애썼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 문장을 읽으니 마음이 차가워졌다. 아이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그들은 실험을 하고 새로운 세대의 인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기억하고 초인적인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인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변 환경을 감지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민주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아기도 그들 중 하나예요. 혜진은 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의 입이 벌어졌다. 무엇? 그 남자는 이를 악물었다. 다른 아이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유전자 조작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직접 들여다보았다. 병원에서 당신이 돌보았던 아기 트리와 지은은 둘 다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마침내 모든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혜진은 내가 실험실에서 꺼내는 걸 도왔지만 그들은 내가 그럴 거라는 걸 알았어. 지난 2년 동안 쫓겨다녔어.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때까지 일하고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것이 도구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돌아온 거야. 너와 내 엄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 치는 머뭇거렸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들은 이렇게 멀리 왔고 아기가 사라지는 걸 허용하지 않을 거야. 그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그들이 우리를 찾게 두지 않을 거야. 지은이는 여전히 쉰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기를 찾아온 사람들. 그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이 일에는 여러 당사자가 연루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조직으로 돌려보내길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흔적을 파괴하려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에는 결의가 번쩍였다. 그것을 보호하고 싶어요. 치는 갑자기 뭔가를 기억해냈다. 그럼 당신은 누구야? 혜진이는 진짜 어느 편이야? 그 남자는 빙긋 웃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 몇 초 동안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혜진이 가벼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그는 그녀를 보며 약간 주저하는 마음을 느꼈다. 정말이야. 가면 영원히 없어질 거야. 혜진은 눈을 감았고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 아이가 안전하다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치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깊은 동정심으로 빛났다. 그 남자는 일어나서 혜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갑시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도움을 받아 일어서려고 했다. 지은이가 갑자기 나기는 어때요?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었다. 그 남자는 트럭을 가리켰다. 여기로 돌아오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가져갔어요.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걸 알아주세요.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탈출할 기회가 있었다. 혜진이 뒤로 물러나 혜진과 다른 남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었다. 그들이 창고에서 나오자 혜진은 잠시 멈춰서 치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감사합니다. 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트럭은 두 사람을 태우고 달려갔는데 그 사람은 방금 악몽에서 벗어난 참이었다. 지은이는 그녀 옆에 서서 혜진아, 괜찮을까? 라고 속삭였다. 치는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들은 괜찮을 거야. 이건 단순한 탈출이 아니거든. 이건 아이가 실험이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그저 아이로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야.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이야기는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이야기에서 얻은 교훈이 여러분에게 곰곰이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의견을 표현해 주시고 아래 댓글 섹션에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에 흥미로운 스토리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더욱 우수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가 됩니다.